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광주 세계수영선수권 대회가 폐회식을 끝으로 17일 동안의 대장정의 막을 내렸습니다. 역사상 최대 규모로 치러진 이번 대회에서 선수들은 감동과 환희의 순간을 연출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17일 동안의 열띤 경쟁을 담은 하이라이트 영상이 세계수영대회 폐회식의 시작을 알리고 이번 대회에 참가한 194개 나라의 국기가 차례로 입장합니다. 공식 대회기는 2021년 개최 도시인 일본 후쿠오카로 전달되고 곧이어 폐회가 선언됐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광주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원하며 제18회 2019 광주 비나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는 아름다운 순환을 주제로 세계수영대회 폐막 공연이 진행됐습니다. 남도의 정취와 풍류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지역을 대표하는 소리꾼과 공연 예술가들이 함께 뭉쳤습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개최된 세계수영대회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194개국 7,5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했고 대회 기간 동안 9개의 세계 신기록과 5개의 한국 신기록이 연이어 수입됐습니다. 대회 초반 수영연맹의 준비 소홀과 관람객 부족 등으로 혹독한 비판을 받았지만 시민 서포터즈와 자원봉사자 덕분에 이번 수영대회는 긍정적인 평가를 얻었습니다. 2015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이어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까지 차례로 치러낸 광주는 다음 달 5일부터 세계 수영 동호인들의 축제인 마스터즈 수영 선수권 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참가한 한국 경영대표팀이 총 5개의 한국 신기록을 세우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대회 마지막 날인 어제 임다솔, 백수연, 박예린, 정수훈 선수는 여자 혼기영 400m 예선 경기에 출전해 4분 03초 38로 한국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한국 대표팀은 어제 열린 여자 혼기영 400m를 포함해 여자 계영 400m, 남자 계영 800m, 혼성 계영 400m 등의 단체 종목에서 4개의 한국 기록을 새로 썼고 남자 자유형 50m 양재훈 선수는 개인으로 유일하게 한국 신기록을 달성했습니다. 한편 한국 수영의 간판 김서영 선수는 개인 혼영 400m에서는 결승 진출에 실패하고 광주 세계수영대회를 마쳤습니다. 김서영 선수는 어제 오전 남부대 국제수영장에서 열린 개인 혼영 여자 400m 예선 경기에 출전해 4분 40초 55를 기록하고 전체 10위를 차지함에 따라 8명의 겨루는 결승에는 진출하지 못했습니다. 김 선수는 앞서 열린 개인 혼영 200m에서는 결승에 진출해 이번 대회 경영 종목에서 결승 출발대에선 유일한 한국 선수로 기록됐습니다. 이제는 더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장맛비도 모두 지난 가운데 앞으로는 폭염이 전망됩니다. 오늘부터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은 폭염특보 기준인 33도 이상으로 계속해서 오르겠고 밤사이 기온도 열대야 기준인 25도를 웃도는 날이 많겠습니다. 오늘 오전 10시를 기해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주의보가 발효되겠고요. 이렇게 특보가 내려진 지역을 중심으로 폭염 영향 예보는 주의 및 관심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체온 조절 잘 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지난 주말 광주의 한 클럽에서 일어난 구조물 붕괴 사고는 불법 증축된 복층 구조물이 사람들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발생했습니다. 지난해에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지만 경찰과 관할구청은 불법 증축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클럽에서 춤을 추는 사람들 머리 위로 복층 구조물이 무너져 내립니다. 바로 아래 있던 한 남성은 머리를 부딪혔고 위층에 있던 사람들도 미끄러져 넘어집니다. 무너진 곳은 20제곱미터 남짓한 복층의 바닥 구조물입니다. 위층에선 외국인 30-40명이 몰려 춤을 췄지만 이 구조물을 받치는 기둥은 따로 없었고 천장에 연결돼 있던 지지대는 무게를 지탱하지 못했습니다.
테이블에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쾅 하는 소리와 함께 큰 분기물이 있죠. 구조물이 무너졌었어요. 무너져가지고 여기저기서 함성 지르고 사람들. 사고가 난 클럽은 1층과 2층으로 신고돼 있지만 사실상 개방된 구조로 양쪽 벽면에 복층 구조물이 설치돼 있습니다. 허가된 복층 면적은 108제곱미터였는데 실제로는 77제곱미터를 무단으로 늘려 불법 증축한 것으로 드러났고 붕괴 역시 이 지점에서 일어났습니다. 더욱이 복층에서 난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6월에도 강화 유리로 만든 복층 바닥이 파손돼 여성 1명이 다쳤습니다. 걸어 다니다가 2층에 올라가서 이제 움직이는데 그냥 바로 떨어져 버렸어요. 당시 입건된 업주에겐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이 부과됐지만 경찰과 구청은 복층 구조물이 불법 증축된 사실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정확한 사실과 관련해서 지금 충분하게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사실 확인되면 그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주는 파손된 부분만 고쳐 다시 영업을 계속했고 1년여 만에 대형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한국인 부상자 9명이 추가로 확인돼 이번 붕괴 사고로 인한 부상자는 모두 25명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불법 증축도 문제지만 일반 음식점으로 허가받은 곳이 유흥주점에 가까운 클럽으로 영업한 이유도 의문스럽습니다. 경찰은 구의회가 만든 특혜성 조례 덕분에 일반 음식점으로 운영을 하고 각종 규제와 세금을 피했던 건 아닌지 수사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김철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고 당시 클럽에선 수백 명이 몰려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클럽의 영업신고증을 보면 일반 음식점으로 돼 있습니다. 다만 별도의 지정 과정을 거쳐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이른바 감성주점으로 영업해온 겁니다. 일반 음식점인데 여기 감성 주점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 음식점은 유흥주점에 비해 세금이 훨씬 적고 안전점검 같은 각종 규제도 느슨한 편입니다. 사실상 유흥주점에 가까운 이 클럽이 이런 특별한 혜택을 누려온 건 광주 서구의회가 지난 2016년에 만든 조례 덕분이었습니다. 조례를 통해 일반 음식점에서도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허용해 준 겁니다. 하지만 조례에 함께 규정돼 있던 안전조치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춤을 출 수 있는 일반 음식점 조례에 따르면 자치구는 해당 클럽에 대해 1년에 2번 안전점검을 해야 했지만 광주 서구는 이 클럽에 대해 그동안 한 번도 안전점검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게다가 이 조례에선 적정 인원을 1제곱미터당 1명으로 정했는데 사고 당시 수백 명의 손님을 받은 만큼 규정 위반일 가능성도 큽니다. 경찰은 관련 공무원들을 상대로 인허가 과정은 물론 조례 제정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지금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 또한 정확하게 이제 수사를 거쳐서 사실관계 규명토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업무상 치사상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관계자는 모두 4명, 클럽의 공동업주 3명과 종사자 1명입니다. 특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수사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광주 상무지구 클럽 붕괴 사고와 관련해 이용석 광주시장이 불법 증개축 검축물을 없애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용섭 시장은 어제 긴급 확대간부 회의를 열고 불법 증개축으로 인해 시민들이 사고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5개 자치구청과 함께 불법 건축물 특별대책단을 구성해 모든 건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지시했습니다. 이 시장은 사고수습대책본부가 사망자의 장례 절차와 부상자들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어제 막을 내린 광주 세계 수영선수권 대회는 많은 볼거리와 또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선사했습니다. 여러 성과도 있었지만 아쉬운 점도 있었는데요. 광주 세계 수영선수권 대회 조직위원회 이달주 종합상황실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광주 세계 수영선수권 대회를 준비하고 운영한 입장에서 조직위는 이번 대회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이번 대회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94개국에서 7,500여 명의 선수단이 출전한 역대 최다 출전국과 최대 선수를 기록한 역사상 가장 큰 대회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처음으로 참가한 나라도 한 3개국이 있었고요. 네. 또 특히 또 시리아 난민 출신의 남녀 선수들이 피나 독립선수 자격으로 참가를 해서 네. 그 의미를 더욱더 새롭게 했습니다. 내년 도쿄올림픽 출전권의 약 43%가 배정돼 있어서 그 선수들의 열띤 명승부가 펼쳐졌고요. 네. 그리고 그 드레셀이랄지 사하라 요스트렘, 순양과 같은 스타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였습니다. 그 세계 신기록도 9개가 수립이 됐고요. 네. 그럼 대회 신기록 16개와 한국 신기록이 5개나 수립되는 등 아주 풍성한 대회가 됐습니다. 특히 초반에 우리 한국의 김수지 선수가 그 다이빙에서 동메달을 획득하면서 분위기가 상승했고요. 중반에 경영과 하이다이빙 경기가 진행이 되면서부터는 아주 절정에 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참 저비용으로 큰 대회를 성공적으로 운영했다고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뭐 경기 운영에서부터 선수들의 안전 그리고 흥행까지 신경 쓸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가장 주안점을 뒀던 부분이 어떤 건가요? 예, 아무래도 저희들은 이번에 기존 시설을 개보수하거나 또 임시시설을 많이 설치를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 비용을 좀 적게 들이면서 사후관리 유지에 대한 그 부담을 줄이는 측면을 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회 시설의 안전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에 좀 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해서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썼고요. 네. 또한 그 대테러랄지 이런 쪽에 그 사건 사고 방지를 위해서 군과 경찰, 소방까지 참여한 가운데 네. 그 총력을 기울여서 안전에 좀 중점을 뒀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아무래도 여름에 더운 기간에 개최가 되기 때문에 폭염 방지를 위해서 경기장마다 이 물안개를 뿜어주는 쿨링포구를 설치를 한달지요. 또 관람석에 대형 차양막을 설치를 하고 또 그리고 주요 동선에 그 관람객들 주요 동선에 무더위 쉼터와 그늘막을 설치하는 등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네, 국제수영연맹이나 국내외 선수단은 이번 대회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던가요? 좀 만족하던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평가는 저희들보다는 외부에서 하는 게 더 정확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국제수영연맹은 대회 기간 중은 물론이고 어제 폐막을 앞두고 네. 기자회견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장 시설도 훌륭했고 선수촌도 아주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 그리고 대회 준비하고 운영 면에서 대단히 만족스럽다면서 감사의 뜻을 여러 번 표했습니다. 네. 네. 그런데 뭐 한편으로는 그 배영의 출발대가 좀 부실했다든지 대회 운영에 미숙한 점도 있었다라는 목소리도 나오던데요. 예, 배영의 출발대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선수들이 좀 힘을 받쳐주기 위한 고무 그 출발대가 있는데요. 네. 이런 부분들은 사실 그 대회 기록을 체크하는 타임키핑을 담당하는 그 피나 파트너사인 오메가에서 책임을 지는 부분인데 네. 아무래도 저희 조직위가 관리하는 범위는 아니지만 좀 그런 미스가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다음날 해결이 돼서 네. 정상적으로 경기를 치렀고 또 세계 신기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미숙한 점에 대해서는 이제 제 초반에는 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네. 진행이 되면서 저희가 네. 그 보완을 해서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대회를 운영하면서 가장 뿌듯했던 점 그리고 어려웠던 점 뭐 간단하게 하나씩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가장 뭐 아쉬웠던 점은 아무래도 북한 선수단이 좀 참가를 해서 네. 이렇게 전 세계인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그런 부분이 좀 성사가 안 돼서 좀 아쉽고요. 네. 그것도 가장 뿌듯했던 순간이라고 그러면은 그 우리 다이빙 1m 스프링보드에서 네. 대한민국의 김수지 선수가 동메달을 그 따는 등 우리 대한민국 선수단이 그 세계와 격차를 좁히면서 맹활약을 했을 때 네. 그리고 또 감동을 줬던 여자 수구 선수단 등등 네. 여러 분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만 들어도 다시 그 감동이 밀려오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선수권 대회는 끝이 났지만 이제 동호인들의 축제 마스터즈 대회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마스터즈 대회를 준비하는 각오 한마디 들려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어제 끝난 선수권 대회는 이제 엘리트 선수들이 그 경쟁을 펼치는 그 최고 어떤 그 스포츠 챔피언십 대회였다면 네. 이제 8월 5일부터 개최가 되는 마스터스 대회는 진정한 수영 동호인들의
그 축제가 되기 때문에 오시는 손님들에 대해서 우리 광주시와 조직위원회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이 네. 광주와 우리 대한민국의 맛과 멋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 조직위원회 이달주 종합상황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참가한 외국인 남자 선수가 클럽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어제 새벽 3시쯤 광주 서구 지평동의 한 클럽에서 18살 A양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헝가리 국적의 수영선수 23살 B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B씨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법무부에 B씨의 출국 정지를 신청하고 내부 CCTV 영상을 확보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적장애가 있는 여중생을 수차례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1월까지 고흥의 한 복지시설에서 만난 15살 A양을 총 7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살 B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의 상태를 악용해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성폭행한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 주간 누리꾼들의 관심사를 키워드로 정리해보는 누리픽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 어떤 키워드가 많은 관심을 받았을까요? 하이다이빙, 학생 불매운동, 중장비 사고가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먼저 하이다이빙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종목 중에 사전 예매 매진을 기록하면서 가장 기대를 모은 종목이 있죠. 바로 하이다이빙인데요. 현장에서 관람한 사람들도 누리꾼들도 아파트 10층 높이에 낙하하면서 펼쳐지는 선수들의 고공 연기에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이분들은 심장이 없는 거냐? 야, 대단하다. 저거 진짜 대단한 거야.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선수들의 모습에 심장이 쫄깃. 대단하다는 반응과 함께 일부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기도 했습니다. 광덕고등학교에 이어 광주 제1고 학생회도 일본 제품 불매 운동에 나섰습니다.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응해 학생들도 불매 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SNS를 활용해서 확산시킬 계획인데요. 역시 광주19. 멋있어. 자랑스럽다는 반응이 대다수였습니다. 한편 우리 학교는 동참 안 하느냐며 함께 동참하길 바라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땅을 뚫는 중장비가 도로로 쓰러져 지나던 차량 한 대와 전신줄을 덮친 일도 관심사였습니다. 북구 우남동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옥 신축 공사 현장에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한 건데요. 이 사고로 운전자와 중장비 조종사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전선이 파손돼 인근 10여 세대의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경신여고 일방로 정류장 바로 옆이잖아. 잘못했다가 머리 크게 다칠 뻔했네. 평소 자주 가는 곳에서 큰 사고가 발생한 것만으로도 충격을 받은 누리꾼들은 조심, 또 조심하자는 말을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의 누리픽이었습니다. 여수 앞바다에는 모래가 많다고 해서 사도라고 불리는 작은 섬이 있습니다. 이 섬에는 백사장과 공룡 발자국 등 다양한 볼거리가 많아서 여름 휴가 때 한번 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강서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초록빛 바다가 펼쳐진 가운데 독특한 모양을 한 섬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모래가 많다고 해서 또 바다에 모래로 쌓은 섬 같다 해서 사도라 불리는 섬입니다. 정박을 마치고 섬에 들어서자 사도라는 이름답게 하얀 모래와 에메랄드빛 바다가 관광객들을 맞이합니다. 조금 깊숙이 들어가 보면 세월을 간직한 퇴적층 절벽이 푸른 바다와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퇴적층을 살피다 보면 공룡 발자국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난 2003년부터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사도의 명물입니다. 직접 발견한 공룡 발자국을 이리저리 만져봅니다. 사도의 돌담길은 섬마을의 생활상을 잘 보여주는 등 보존 가치가 뛰어나 등록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마을을 따라 줄지어 있는 돌담길을 걸으면 섬마을의 옛 정취를 느낄 수 있습니다. 평소에 틀에 박힌 생활에서 벗어나서 탁 트인 바다를 보니까 기분이 너무 좋고요. 사도가 생각보다 무척 아름답고 좋은 곳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작지만 아름다운 여수의 섬 사도가 알찬 볼거리와 함께 관광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소상공인들이 간편하게 사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 신청 서류가 대폭 간소화됐습니다. 광주 전남 중소기업청은 대출이 필요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지역 신용보증재단에 보증을 신청할 경우 지금까지는 8종의 과세 자료가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신용보증 신청서와 임차 계약서만 제출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청은 이 같은 정책을 통해 광주 전남 지역에서 연간 20만 건의 서류가 간소화되고 행정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광주시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제1노조가 지난주 부분 파업에 돌입함에 따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수송체계를 가동했습니다. 광주시는 휴무인 운전원과 임차 택시를 최대한 활용해서 평상시 대비 92% 수준으로 교통약자 이동 차량을 운행할 계획입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와 제1노조는 올해 임금 협상 과정에서 8차례 교섭을 벌이고 지방노동위원회 조정 기간을 거쳤지만 최종 협상 타결에는 실패했습니다. 본격적인 무더위철을 맞아 해양 레저 활동 계획한 분들 많으실 텐데요. 구명조끼 꼭 입으셔야겠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생존력을 높일 뿐만 아니라 입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최고 1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MBC 경남 부정석 기자입니다. 낚시객을 태운 레저용 보트를 해경이 멈춰 세웁니다. 낚시객 4명 중 2명이 구명조끼를 입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각각 30만 원씩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당연히 입어야 되는데 지금 가까운 거리라서 입항 그냥 바로 한다고 하다가 해양 레저 활동 인구가 늘면서 해상 사고뿐만 아니라 구명조끼를 입지 않았다가 단속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구명조끼 미착용으로 지난해 통영 일대에서 모두 15건이 단속됐는데 올해는 벌써 35건이 적발돼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구명조끼를 입으면 부력이 생길 뿐만 아니라 입지 않았을 때보다 체온을 3% 이상 유지할 수 있어 사고가 났을 때 생존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해상 수색 구조 시에 시인성 그리고 체온 유지성, 불효성을 주기 때문에 구명조끼를 입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경은 구명조끼 입기 캠페인을 벌이는 한편 무더위가 본격화되는 이달 말부터 다음 달까지 해양 스포츠와 레저용 보트 등을 상대로 구명조끼 착용 특별 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 MBC 뉴스 구정석입니다.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의 홈인 대전에 새 야구장이 건설됩니다. 오는 2024년까지 2만 2천석 규모의 개방형 구장으로 신축되는데요. 나중에 돔구장으로 증축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고 합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대전 베이스볼 드림파크는 오는 2024년 말 2만 2천석 규모의 개방형 구장으로 건설됩니다. 애초 구장 형태를 두고 돔과 개방형 사이에서 고심했던 대전시는 4차례에 걸친 자문위원회 등을 거쳐 개방형으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향후 돔구장으로 증축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지금 대전시의 중기 재정 계획을 살펴봤을 때 재정 부담이 꽤 컸고 한화를 비롯한 이런 관계자들이 개방형으로 가기를 많이 희망을 했습니다. 베이스볼 드림파크는 돔 기반 공사를 포함하면 사업비 1,500억 원가량이 투입됩니다. 현재 한밭 종합운동장 부지 8만 8천여 제곱미터에 지상 4층, 지하 1층 규모로 세워집니다. 가장 우려가 큰 교통 문제는 도시철도 2호선 트램과 시내버스 환승센터를 만들고 주변 도로를 확장하며 최대 2,200여 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세워 해결할 계획입니다. 대전시는 베이스볼 드림파크와 보문산, 오월드 등을 연계한 여행 코스를 개발해 원도심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오는 2022년에 철거될 한밭 종합운동장은 대전시 학하동 그린벨트 지역에 개발될 서남부 스포츠타운으로 옮깁니다. 국토부하고 협의를 하면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또한 그린벨트의 상태도 굉장히 양호해서 한화 이글스는 새 야구장 건립이라는 대전 시민과 야구 팬의 바람이 실현돼 기쁘다며 다른 지역의 야구장 신축 사례를 참고해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신안 천사대교의 흔들림 현상을 막기 위해 오는 9월까지 진동 저감 장치가 추가로 설치됩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교량 안전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이용자들의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이 같은 장치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최근 천사대교를 방문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했습니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천사대교 흔들림 현상과 관련해 교량의 직각 방향으로 초속 6에서 11m의 바람이 불 경우 교량 측면에서 회오리 바람이 일어난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라남도 산림자원연구소가 야생버섯 발생이 많은 여름철 무분별한 채집이나 섭취로 중독 사고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산림자원연구소는 해마다 7월부터 10월 사이 야생 독버섯 섭취로 인한 사고가 집중하고 있다며 최근 10년간 210명의 환자가 발생해 15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